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 속에서 투자 전략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속으로 에듀원 김준현 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뉴스도 오늘 꼽혀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첫 번째 뉴스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네. 차 부품 수출액이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 뉴스 봤던 기억이 납니다. 3년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뭐 전년 대비 뭐 1990년대 대비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 90년대 좀 완만한 증가세에 비해서 2000년대 들어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였고 네. 우리가 이 가운데도 어떤 투자 전략을 뽑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뉴스 소식부터 전해 주십시오. 네.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네. 국산차 부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액이 20년 동안 5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46억 불이고요. 처음 수출 시작했던 1992년 5억 불 수출했는데 50배나 성장을 했죠. 엄청난 성장세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그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반 진출하면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차 부품 업체들이 44억 5,800만 불을 수출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3.4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가 역시 최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미국 시장이 가장 좀 큰 시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56억 4,200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역시 차 부품에서는 무역 국자, 그러니까 미국의 차 부품을 수출하는 단일 국가로서는 무역 국자가 가장 큰 최대인 52억 7,700만 불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차 부품 업체들이 수출이 아주 성장세가 뛰어나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우리나라 그 부품 업체들의 성장세와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관심주로서는 역시 현대모비스라든지 성우하이텍, 평화정보, 에세 같은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들면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해외 시장에 이건 이제 공장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부품주들에 대한 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또 인정받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유수의 해외 브랜드들의 우리나라 제품의 부품들이 납품되고 있다는 소식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네, 오늘은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 꾸준한 선장세가 돋보이는 종목이죠. 성우하이텍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차체 부품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점을 20%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범퍼레일을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현대 기아차와 동반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한 70% 정도의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100% 지분법 이익에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상 실적 대비 PER이 이제 5.8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이제 저평가, 특히나 이제 글로벌 부품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현대 기아차의 어떤 납품들,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측면들 강한데요. 중국이나 동유럽, 인도 시장에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뉴스에 나온 통계처럼 역시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28%나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4%, 순이익은 10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익 주선세가 이 개선 추이가 꾸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특히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순이익 같은 경우 한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주가가 좀 놀림목이 왔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성우하이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제가 듣는 동안에 뭐 얘기를 안 들은 건 아니고요. 들으면서 지금 처음에 관심주로 꼽아주셨던 현대모비스,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SL 주가를 지금 쭉 봤거든요. 오늘 자동차주들, 기아차, 현대차, 완성차들 상당히 거센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품주들이
함께 가고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성우하이텍 또한 2% 가까운 하락이고 네. 평화전공은 0.3% 보합권 플러스 현대모비스만 지금 강하게 가고 있고 SL도 지금 1% 넘는 하락세입니다. 부품주들과 완성차들의 상관관계는 요즘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보다 주가 탄력도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엔저에서 피해를 많이 봤던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현대모비스나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은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 주가가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완성차가 이제 오히려 나중에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저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오늘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네. 추후적인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라든지 추세 흐름은 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조정을 받는 부분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도 예.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3년 연속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두 번째 뉴스 소개받겠습니다. 역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또 재밌는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또 소매 유통업 지수, 그러니까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나왔는데 4분기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뉴스에도 CSI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당 부분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2분기 소비 시장은 이제 기지개를 피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매 유통업체들의 경기 전망 지수도 반등했다. 아직은 사실 수치상으로는 100 이하이기는 하네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네, 100 이하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4분기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또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향후 시장 전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분기보다 한 11포인트 상승을 해서 98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인 100보다 아직은 좀 미친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4분기 만에 반전했다는 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기준선에 100에 성큼 다가섰다. 그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선 1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상회하는 부분이 있고 하회하는 또 업체들도 있는데요. 예. 먼저 상회하는 업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회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홈쇼핑 업체가 상회를 했고요. 하회하는 업체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예. 대형마트는 좀 아직은 100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0을 기준으로 상회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알뜰 소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매출이 좀 증대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규제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매출 감소 우려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유통업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좀 훈풍이 불고 있다는 그 측면을 봤을 경우에 100 지수 100 기준선을 상회하는 업체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백화점에서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그리고 홈쇼핑 업계에서는 GS홈쇼핑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또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을 또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건 상당히 뭐 희망적인 이야기고요. 11포인트가 올랐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100 이하다라고 조금 실망을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종목별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상당히 높네요. 115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역시 여러 가지 좀 알뜰 소비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 반면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들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GS홈쇼핑, 인터파크 등의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 어떤 겁니까? 예, 아주 불황에 강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유통업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았던 회사인 GS홈쇼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GS홈쇼핑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취급고 기준으로 국내 1위 홈쇼핑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2002년도, 3년도경에 주가가 강하게 그때 올라가면서 18만 5천 원을 고점을 찍고 한 10년 정도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약간 좀 고점 대비 약간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시장 외에도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베트남, 태국 같이 이제 글로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홈쇼핑 업계 전반적인 특징이면서 이 회사의 좀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유 현금이 6천억이나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반이 시가총액 반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네. 자산 가치가 높으면서 또 글로벌 투자를 또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3%, 매출이 한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업부 중에서 역시 TV 홈쇼핑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3분기부터 흔히 말해서 고마진이 높은 고마진 의류 상품으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이익이 낮은 대물 가전제품을 빼고 예. 고마진 상품을 빨리 유치를 함으로써 흔히 말해서 프로덕트 믹스에 성공을 했고요. 또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유통업체에서 가장 맛이 좋은 게 PB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PB 브랜드가 많이 좀 확대가 되면서 독점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성공 스토리를 좀 작성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분기랑 2분기는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겠죠. 그래서 예. 1분기, 2분기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어떤 기저효과에 따른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인 지분이 꾸준히 상승해서 외인 지분이 7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외인 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불황에도 강했지만 다시 또 경기가 또 살아난다면 또 경기 또 살아나는 동력들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취급고 1위 국내 1위 홈쇼핑인 GS 홈쇼핑을 한번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로 종목들 꼽아봤습니다. 네, 뉴스 속으로 에듀원 김준현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